오랜만에 또 저희 둘이 토크하는 영상을 찍을 텐데 기희 씨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랑 뭐 들은 얘기로 저한테 이렇게 슬며시 얘기했잖아요. 네. 형, 다음 메가 트렌드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 옷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있잖아요. 최근까지. 그리고 지금 최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빈티지 관련된 브랜드들이 지금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정하긴 힘들고. 그래서 그거 다음 거 그걸 음. 키이 씨가 형 스케이트보드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형님.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걸 보는 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 보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매체나 어떤 손님들이나 사람들을 보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라 느꼈던 거는 스케이트 브랜드 관련된 것들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치고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스케이트를 실제로 타는 사람들도 조금 많이 늘었어요. 네. 많아지는 것 같고 저도 요 NC 백화점에서 타는 거 많이 봤거든요. 맞다, 맞다. 부산에 자주 오진 않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몇 번 봤어요. 막 음. 촬영도 하시고 음. 이렇게 그분들의 정체는 모르지만 보고 와 되게 멋있다. 젊음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약간 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가게에 있다 보면은 보드 들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꺼내거나 막 일부러 막 말을 걸어서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나는 안 탑니다. 얘기 조금 셀 수 있는데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자체가 존나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이 없어요. 안 다치거나 골절되거나 이런 맞아요. 위험한 게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약간 쿨한 느낌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낭만이긴 하죠. 네. 저도 이제 스케이트보드 탄 적이 있는데 저는 오른쪽 발목이 접질러서 그때 올드스쿨 타고 했었는데 기씨 말대로 다치고 위험하고 이런 걸 알지만 그게 또 스케이터의 애티튜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빈티지 기법이나 음. 워싱, 락밴드의 어떤 뭐 그런 그래픽 제가 볼 때 약간 소비가 될 만큼 됐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언가가 저는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스포츠 관련된 어떤 문화에서 또 파생됐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스케이트 보드가 인기 많다기보다는 스케이트 보드 룩이 훨씬 인기죠. 맞아요. 페이딩된 거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팍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너머의 뭔가를 이제 더 뚜렷하게 봤을 때 아 보드룩이었다 글베이룩 이거였다 온 거죠. 슈프림도 처음에 94년도 막 이럴 때 열 때만 해도 제임스 제베아가 보드 타는 애들을 직원으로 썼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장에 문턱이 없었대요. 어, 스케이트보드 다 타고 들어올 들어오라. 수 있게. 네. 어쨌든 그 스트릿 브랜드라고 명명하는 뭐 스투시, 팔라스, 슈프림 이런 브랜드들도 전부 시작이 스케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제 어릴 때도 스트릿 스타일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걸 지칭했었냐면 힙합 베이스의 스케이트 룩을 그렇죠. 첨가한 걸 스트릿 룩이라고 했었거든요. 펄럭이면서. 네. 네. 어쨌든 그게 지금도 아직 어린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영감을 주는 게 어쨌든 여유로운 바지통이랑 그 젊음을 상징하는 그런 자유로운 느낌. 머지않은 시간에 제 느낌인데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스케이트 보드 룩을 약간 조금 오마주하거나 패러디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왜냐면 당장에 먼 얘기가 아닌 게 띠보도 디올 보드화 네네. 했었잖아요. 지금 루이비통 가서도 보드화 같은 거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옷도 나올 겁니다. 이제. 네네. 펑퍼짐한 옷에. 그리고 또 한 몇 년 전부터 막 다양한 브랜드에서 모든 브랜드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힙파워 있는 브랜드들에서 보드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ERL에서도 뱀프 슈즈 이런 거 만들고 루이비통에서도 퍼렐이 만든 것도 있고 네, 어. 되게 혀 부분이 혀가, 두툼한 그런 것도 있고 랑방에서도 커브 스니커즈라고 해서 겔뎁 콜라보도 한 적도 있고 네. 랑방에서만 나오는 그런 커브 스니커즈도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이제 저희가 겪었던 그 저 보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어릴 때 고등학생 이럴 때 막 힙합퍼 이런 사진을 보면 다 약간 보더들의 룩을 하고 있었어요. 기 씨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막 그 DC 네, 네. 막 아니면 오시리스 이런 보드화에 조금 바지통이 넓은 데님이나 뭐 치노 팬츠 같은 거 카고 바지 이런 거를 매치해서 막 많이 그런 거리 패션 사진을 많이 봤었는데 그거 지금 봐도 지금 20대 2025년에 20대가 그렇게 입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과거가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 기희 씨는 지금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세대 교체 핵심 멤버로 중심이 되는 비치 스케이트거든요. 저기도 있네요. 예. 잘 나가요. 인기 많아요. 비치 스케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걸스도 있고 파웰. 파웰 페랄타. 네, 네. DC는 지금 제가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게 신발 말고는 좀 그렇죠. 의류가 되게 멋있진 않으니까요. 네네 뭐 주욕이나 또 아까 손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꼰대 가루송 라인 중에서 데저트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파이널홈도 몇 개 보고 있는데 약간 물갈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스트릿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당시에 막 주욕 이런 거 입었었거든요. 저도. 네 주욕에 아마 슈프림이랑 이제 콜라보 한번 할 텐데 근데 뭐 25 올해 한다던데 네. 뭐 그 주욕 세대거든요. 저는 뭐 주욕도 후드를 입고 다녔는데 그게 뭐 가품인지 진품인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때 하도 가품이 많아가지고 그랑 뭐 본앤 레이즈드 이런 게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사람들 좀 입기도 했고 슈프림 입은 형들 너무 멋있었고. 진짜 멋있죠. 완전 일진 끝판들이 그렇죠. 비싸기도 한데 포스도 장난 아니었고. 구하기도 어렵고 일단 스탁 자체를 많이 안 푸니까 워낙에 네, 지금의 슈프림이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한번 돌았는데 완전 언더로 갔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슈프림도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잖아요 형. 근데 그런 메이저급 브랜드들 막 계속 유행하고 아카이브라고 칭하다가 이제 하다가 그렇죠. 근데 하나 재밌는 얘기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저 한참 빈티지 공장 들어갈 때 비치 스케이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발로 차고 다녔다면서요. 네, 일본 공장에서 이제 하는 건데 비치가 일본이랑 아마 계약을 했었대. 아무튼간에 뭐 그 미국 브랜드인데 그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샀을 겁니다. 아 맞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막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왜 자꾸 이 비치라는 것만 나오냐 이럴 정도였는데 길 씨가 나한테 한 1년 전인가 얘기해 줬었는데 옛날에 빛이 발로 차고 다녔고 음. 막 노피어 이런 걸로 막 기름 닦고 이랬다고. 그래서 저도 집에 막 잠옷으로 들고 왔던 게 노피어 티나 걸스 이런 거 집에 있잖아요. 걸스 입은 거 봤는데. 네. 그 헤링본텍. 네네. 잠옷으로 입으려고 다 들고 왔던 건데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독타운, 독타운. 수어사이드 텐더시스 걔네들이 네. 하는 그거죠. 네네. 그런 것도 진짜 엄청 많이 났는데 약간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일본 패션은 도대체 어디까지 갔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게 20, 30년 전 나왔던 물건들이니까요. 그렇죠. 90년대, 네. 2000년대니까. 왜냐면 당시에 저는 이제 공장에서 찾는 물건들이 약간 더블아렐이나 그렇죠. 스투시 더 좋은 거. 네, 막. 스투시 많이 찾았었고 왜냐면 스투시 80년대 거 막 가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헌팅하고 있는데 비치 이런 거 눈에 안 보여 농지에 말하면은 그렇죠. 그런 너무 걸 찾- 많고 막. 네, 그런 걸 찾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면 아무도 안 찾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 그래요. 그런 것들이 물량이 많이 쌓이면은 공장에 쌓이면은 빈티지 샵들이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걸 소개하다 보면서 소비자들이 이거 뭐지? 밑에 동생 세대들은 걸려 있다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예쁘면 사요. 맞아요. 예쁘면 잘 몰라도 어제 어떤 손님 한 분도 와가지고 플란넬 난방 입어 보시는데 나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건지 옷이. 근데 그분한테 나 이걸로 할게요 이러길래 그거 와코죠 이렇게 할까 와콘가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세대 약간 브랜드 솔직히 많이 탔잖아요. 그렇죠. 브랜드병이란 말도 있었고 근데 밑에 지금 동생 세대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저는 조금 제가 또 한 번 또 깨어나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왜냐면 기희 씨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조금 그래도 더 좋은 거 입고 더 좋은 것들로 이렇게 예쁘게 매치하는 게 옷 잘 입는 당시에는 사람, 또 그랬고. 옷 잘 입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가격대가 있는 옷들도 소비하고 그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내가 이만큼 좋아하니까 투자하는 거다의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옷을 막 사서 그걸 매치하는 게 옷 잘 입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세대는 네. 우리보다 지금 한참 어린 뭐 한 20대 초반이나 10대 분들까지도 조금 어린 분들은 마인드가 많이 열려 있고 그냥 예쁘면 끝이야. 네. 이 브랜드의 역사 이런 거는 나중에 알아봐도 돼. 아니면 그런 거 나는 관심 없어. 그냥 예쁘면 다야라는 스탠스가 저는 한 방 맞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어쩌면 진짜 옷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스케이트보드가 이렇게 유행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언더죠. 네, 뭐 그 덩크 범고래처럼 범국민적인 유행이 되기보다는 정말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빈티지 소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무드를 띠고 있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현행 브랜드 중에서 요즘에 또 라스벳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라스벳 모자를 샀었는데 라스백 그거 보드도 만들어요.
그거 콜라보 할 걸요. 그 보드를 타고 온 손님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라스베이스. 고샤 이러면서 얘기하는. 네네, 고샤가 하는 브랜드인데 그 고샤만큼 선풍적인 이런 임팩트를 딱 아니고.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도버 스트릿 마켓이나 이런 편집샵 같은데 아.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매물이 많진 않아도 좀 저렴한 편이고. 네. 근데 어쨌든 디자이너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가격대가 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바지 같은 게 딱 그 스케이트 무드더라고요. 네. 저희가 겪었던 좀 슬림한 바지들은 딱 봤을 때 되게 좀 럭셔리, 날렵하고 네. 멋있고 럭셔리해 보이지만 되게 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좀 끼고 막 네. 활동 제약되고 덥고 한데 보드 브랜드들 바지들은 대부분 럭셔리한 느낌을 주긴 어렵지만 좀 자유롭고 편해 보이니까 맞아요.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보드 브랜드 옷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제임스 제비아가 어. 100달러 정도 되는 옷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음. 슈프림도 실제로 그렇게 안 비싸요. 티셔츠 한 개 원래 발매가 한 7만 원 하나로. 네네, 그 도산 매장 국내 매장 가면 네, 한 한 50달러. 한 7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네. 옷 자체들이 그렇게 비싸게 나오진 않지만 품질은 또 좋잖아요. 네, 저는 슈프림이 굉장히 지금 현행의 슈프림도 저는 굉장히 장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올드 팬들은 조금 실망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소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변치 않는 사실 하나는 슈프림은 아주 위대한 아, 그렇죠. 브랜드입니다. 뿌리죠. 네, 밑바닥에서부터 네. 루이비통과 콜라보하는 그러니까. 스트릿 브랜드가 정말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현행의 슈프림도 좋아하고 옛날 슈프림도 좋아하거든요. 가성비란 말을 좀 그 옷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가성비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잘 만든 옷인 네. 거는 틀림없죠. 그리고 또 게다가 보드 브랜드 자체들이 거의 메이드 인 USA가 많거든요. 네네, 맞죠. 미국에서 거의 다 출발한 브랜드들이 많아서 품질도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튼튼하죠. 일단 보드 탈 때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근데 또 조금 찢어지거나 해도 그 맛이 간지, 그 또 맛이 간지죠. 있죠. 크거나 사이즈가 안 맞고 말 그대로 좀 약간 멍청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도 네. 간지가 나잖아요. 커도 이쁘고 막 작아서 쫄티처럼 돼도 예쁘잖아요. 형은 지금 그런 보드 스타일 룩 입으라면 입겠어요? 그게 무슨 보더 스타일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늘 약간 그런 마음을 한켠에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슬림한 바지도 있고 지금처럼 좀 통이 넓은 바지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슬랙스나 막 그런 블레이저 마이 같은 걸 입는 스타일이 상상이 아니니까 안 가긴 합니다. 네, 늘 후드나 스웨시나 뭐 반팔티 운동화 맨날 신으니까 지금 뭐 올림픽에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한국이 우리 세대들은 보더가 그렇게 큰 인기가 없다고 생각드는 게 탈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서울에는 그리고 또 한강 쪽에 좀 타는 곳이 많다고는 들었는데 좁아요 우리나라가. 네, 부산에서는 네. 정말 없어요. 빠르게 불타올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빈티지의 시대에서 스케이트의 어떤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힙합과도 이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뭐 릴 웨인이나 퍼렐 어. 같은 사람들 보드 엄청 잘 아, 타잖아요. 맞아요. 뭐 그리고 타일러 이런 사람도 보드 탔다고 하는데 안 탄 사람을 꼽기가 힘들 정도로 어쨌든 힙합과의 연결고리도 있고 저희의 유년기 시절에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봤고 지금의 선입견이 없는 좀 어린 젊은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폴라 스케이트 보드나 뭐 라스벳 이런 현행 브랜드도 있고 슈프림 스투시에도 바지 되게 예쁜 거 많이 나오거든요. 스투시에서는 빅올진, 슈프림에서는 백이진 이런 게 다 보드 기반 핏으로 나온 바지인데 아니면 아예 빈티지로도 보시면 예쁜 게 많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